글로벌 인재 포럼 2021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인데요. 먼저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제가 연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조연설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강연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의 최태원입니다. 먼저 2021년 한국경제신문 글로벌 인재 포럼에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매년 인류와 또 사회의 필수적인 아젠다들을 다뤄온 이 포럼에서 ESG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키노트 스피치를 하게 돼서 저 또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맡은 주제라는 게 이 지속가능한 미래와 기업의 역할에 관련된 것인데요. 기업의 역할을 전체로 놓고 지속가능한 미래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면 다뤄야 될 아젠다가 너무 많습니다. 뭐 빈곤과 기아, 물, 공기, 에너지, 생물 다양성의 보존, 또 생산과 소비, 사회적 불평등, 도시 문제, 일자리 문제, 생물 건강한 삶에 대한 문제 등 솔직히는 너무 많은 아젠다를 한꺼번에 다루어서 이것과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엔 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 이 얘기를 다 풀어놓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어차피 지금 가장 크게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기후변화이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업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은 제가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IPCC가 발간한 최근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IPCC라는 것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는 그 기관인데요. 실제로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말로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는 솔직히는 기상학자나 해양학자, 그 이외의 경제학자 등 전문가만 한 3천여 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결국 기후변화가 우리 지구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과학적 형태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대기 중 CO2 농도는 지구 역사 200만 년 중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구 온도 1.5도 상승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5도 도달 예상 시점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겨졌습니다.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지구가 자정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나 얼어있던 북극 그린란드 이곳에 갇혀있던 실제로 메탄가스가 더 나와서 지구 온도는 계속 더 상승하고 상승된 온도가 더 지구를 덮이고 덮이다 보면 더 많은 메탄가스가 나오게 되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려워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예측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제로는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많은 예측과 분석 자료를 통해서 지금 세대에서 기후 위기를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이 저변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이라는 총론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너도 나도 탄소 중립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동상이몽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라고 하죠.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강도 높은 논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메탄 감축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아주 만족스러운 협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그 글래스고의 총회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기후운동가 1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20년째 지금 회담만 할 거냐, 이번 총회도 결국은 실패다. 이게 전형적인 아예 정치인들의 그린워싱이다. 시민단체들의 아주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합니다. 특히 총회 5일차에는 청소년의 날이었습니다만 이때는 4만 명의 청년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COP 의장에게 즉각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도 했습니다. 탄소를 감축하자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 똑같을 텐데 왜 이렇게 이슈별 또 세대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걸까? 이게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솔직히는 총론을 찬성했다 하더라도 강론에 들어와서 결국은 아무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별로도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EU는 2026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에는 내연 기관 자동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로 법제화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영향으로 19년 말에 $30 수준이었던 탄소 배출권 가격도 지금은 톤당 70불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파리 협약 재가입과 2024년 탄소 국경세 부과 추진 등 공격적인 탄소 중립 정책을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탄소 산업 의존도가 높은 중국, 인도, 중동 등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이런 속도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32%에 이르는 우리나라도 향후 해외 탄소세 등 압박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는 친환경 정책이 법제화가 되고 또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하는가 하면 또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목표 자체 수준을 세우는 것조차도 상당히 버거워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약간 기업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26.3%에서 40%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이런 국가 차원의 목표에 대해서 이게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현실적으로서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과 어려움에 부딪혀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집행을 하자면은 전기료는 상당 부분 인상이 돼야 되고, 이 전기료 인상이라는 게 결국 에너지값 상승과 더불어서 생산 원가 상승으로 되고 비용 측면에서는 아주 막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담만큼 솔직히 저희의 상품가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지가 아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소 감축에 대해서 선뜻 첫걸음을 떼기가 꽤 어렵습니다. 특히 화학, 철강, 시멘트 등 탄소를 아주 많이 내는 탄소 다배출 사업들은 수십 년간 영해해온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근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된 서플라이 체인 전반이 같이 흔들릴 우려가 존재합니다. 저탄소,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설비와
공정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신기술이 도입을 해야 하고 이것이 필수적인 얘기이지만 또 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투자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감당해낼 제도적 뒷받침과 솔직히 정부나 사회의 지원은 상당히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우니 이걸 좀 미루거나 좀 천천히 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게 된다면 현재 같은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어떠한 일이 실제로 나타나게 될까? 아까 예측하기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얘기를 보다 보면 이 저희의 상상을 시나리오로 제대로 써서 하다 보면은 이게 최소한의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니케이 발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전 세계 17조 달러의 그 피해 비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17조 달러면은 1 트릴리언 달러가 한 1경 이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는 보면 한 20경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세계은행이 지금 같은 기후변화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2050년에 가면은 185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미국 등 7개국이 공동 연구팀을 구성을 했는데 이러한 변화가 2100년에 이를 경우 전 세계 GDP의 40%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이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계산조차 되지 않은 아주 막대한 피해를 떠안아야 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포럼의 얘기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사회가 없는데 지속 가능한 기업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 문제를 외면하고 뒤로 미루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또 피할 수 없기에 저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없는지 저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여러 기업들이 탄소 문제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테슬라 같은 회사가 이 전기차로 130년이 지속된 내연 기관의 역사를 전부 패러다임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모든 내연 기관차가 합쳐진 이 기업 가치보다 더 커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잘 이용을 한 거죠.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만으로 이만큼의 주식 가치를 이룬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니셔티브가 되고 이것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다수의 한국 기업도 지금 배터리 분야에 아주 과감하게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압도적인 기술력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의 위치를 또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미 2035년까지는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여러 기업들 현대차를 중심으로 여러 기업들이 또 합심을 해서 수소 협의체를 만든 것도 아주 좋은 사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국가 차원의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실제로 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이 가까이 해본 적이 없었던 에너지 자립국의 모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석유 파동 혹은 에너지의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피해와 경제에 임팩트를 주었습니까?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저희는 그럴 수 있는 방법론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후 변화가 저희한테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얘기가 되겠죠. 사실 기업들이 인류가 시대적 난제에 부딪힐 때마다 기업들은 그들만의 가능한 방식으로 답을 찾아서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예외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진정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고 탄소 중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 기업이나 산업별로 처한 상황이 모두 상이하고 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약간 무방비 상태인 기업들이 대다수라는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에너지 집약적인 업종들이 당장 생존과 직결된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강제 감축 의무를 부과를 하는 이 탄소세를만을 이제 강조하게 된다면 이게 세금을 많이 내리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기업의 생리가 항상 같이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탄소세라는 시스템만으로 과연 탄소 감축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저희가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역할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에 속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는 주어진 목표, 즉 탄소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론이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오늘 제가 그러한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임팩이 있는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게 페널티가 아니라 기업을 움직이려고 생각하면 인센티브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저희가 페널티라고 생각한 건 탄소세,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배출권의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탄소를 주어진 양만큼 줄이질 못하면은 그럼 페널티, 돈을 내라라고 생각하는 결국은 그런 페널티 시스템이었는데, 탄소를 그렇다고 생각할 때 탄소를 내가 줄일 만큼 줄이는 얘기를, 내가 만약 더 줄일 수가 있어도 굳이 더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줄인다고 해서 나한테, 더 줄인다면 이제 저도 코스트가 또 발생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더 줄이려고 애를 쓰지는 않습니다. 딱 그만큼만 줄이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더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한테 그걸 더 줄이게끔 만들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반대 방식으로 탄소 문제를 더 빨리, 더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나 방법론이나 혹은 실제 액션으로 이 무엇인가를 줄여놨을 때 그 사람들에게 크레딧을 부여하면 어떨까? 인센티브를 통한 어떤 크레딧입니다. 그 크레딧은 뭐 텍스 크레딧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면 아예 캐시 크레딧으로 캐시 리워드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재원이 어디서 나냐, 뭐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주느냐, 이게 공정하냐, 뭐 많은 이슈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따지기에는 저희는 너무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안 따지자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지만은 제가 하나 서제션을 드릴 수 있다는 또 다른 재미있는 건 최근에 나온 크립토 커런시 같은 얘기입니다. 디지털 코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코인을 준다는 건 지금 실물 경제에 당장 부담이 되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얘기하는 2030년, 2040년에 타겟을 놓고 그때 가서 그 크립토 커런시가 실제 캐시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일을 제가 서제션 하는 거는 얼마나 어떤 사람이 무슨 테크놀로지를 갖고 혹은 얼마의 기여를 통해서 탄소를 절감했는지 아직 측정조차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무슨 당장 뭐 캐시 프라이스를 얼마를 준다, 텍스 크레딧을 얼마를 주겠다라는 것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크립토 커런시를 이용을 한다면은 2030년에 가서는 훨씬 더 저희가 측정이 가능한 형태가 되고 2030년에 누가 얼마만큼 탄소를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여를 저희는 측정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혼돈보다는 누가 얼마만큼 줄인 만큼의 기여만큼 저희가 인센티브 크레딧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수익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방법론을 내놨다 하더라도 그들한테 투자를 받고 돈이 들어갈 방법이 별로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기술이나 모델이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이 기술이 정말로 2030년, 40년에 절감된 얘기가 존재할 거라고 기대치가 된다면 투자자들은 몰리기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 기술 자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러한 크립토 커런시가 나중에 현금화가 되는 시점에서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시장이 생기는 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관련된 또 다른 시장이 하나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친환경 기업들이 계속 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산업과 경제 전반의 탄소 중립을 훨씬 효율적으로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탄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가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탄소 비용 부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재원은 도대체 누가 내는 거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탄소세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배출권 안 나오면 그만큼 안 되면은 그만큼의 어쨌든 누군가의 그 페널티를 내게 되니까 그 페널티의 상당 부분, 대부분 혹은 플러스 알파까지 생각을 하셔서 정부는 솔직히 그 재원을 베이스를 돌려서 인센티브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한 나라에 필요한 시스템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 UN 혹은 COP26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가져가서 전 세계가 구축하는 형태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글로벌 목표가 좀 더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도와 정책의 플렉시빌리티,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제가 드린 예 이외에도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플렉시빌리티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플렉시빌리티가 높아질수록 2050년에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목표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저는 기업의 입장으로서 탄소 이슈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요구는 탄소 중립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집니다. 솔직히 그동안은 이윤 추구를 집중을 해왔던 이 모든 기업들이 사회 문제를 푸는 것에 이 접근해 본 일은 솔직히 저희가 되게 잘할 수 있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스템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내부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사회 문제를 풀어라 혹은 CSR 같은 걸 잘해라. 근데 이 얘기는 자꾸 그 문제들이 외부화가 된 겁니다.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엑스트라로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저희 기업의 주가나 다른 문제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회 문제를 푸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정부와 사회가 그냥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내부, 인터널 시스템의 내부화를 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계속 마련해 주시면은 솔직히 기업은 이걸 창의적으로 푸는 데는 어떤 기관보다 가장 에피션트한 형태로 이 문제들을 풀어왔습니다. 따라서 갖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 푸는데 기업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문제들은 내부화가 돼야 되고 내부화가 되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이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착한 기업이 되라, 양심적인 기업이 되라 이런 정도의 스케일만으로는 현재 저희가 부딪히는 많은 사회 문제,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사회의 문제의 발생 속도는 그리고 발생 속도는 우리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사회에서는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려고 하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그동안에 모든 툴을 써서 솔직히 잠재 고객 혹은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것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리고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왜 이게 나한테 잠재적 고객인지, 이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밝혀지고 그 문제를 풀게 시도를 한다면은 많은 기업들이 이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동참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맡겨진 숙제를 앞장서서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최태원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기조 연설 수고해 주셨는데요. 가야 할 길임은 알고 있지만 그 길이 결코 녹록지는 않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죠.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끌고 계신 이 기업의 입장에서 또 진솔한 말씀 더해 주셨는데요.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 또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중한 재원까지 더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